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실종 부모의 제 딸아이를 1994년도에 4월 27일인데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교 갔다 와서 저희 이제 그 희영이 외갓집이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서희 살고 그쪽에는 이모들이 같이 희영이 이모들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집보다 외갓집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외갓집 들렸다가 집 앞에 집에 들려서 용돈 가지고 나가서 그 집하고 놀이터가 한 50m 네. 가까워요. 따님 이름이 희영이. 예, 제 네. 딸아이가 희영인데 이제 놀다가 집에를 안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모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에 한번 확인해봐라. 혹시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 사업장이 이제 근처에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집에 왔다 간 흔적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집에는 왔다 갔는데 집에 없다 그랬더니 한번 가까운 놀이터를 찾아보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근처가 신시가지여가지고요. 인근에가 놀이터가 좀 서너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로 놀이터에도 가보고 또 희영이가 다녔던 학교도 1km 이내에 있어서 학교 운동장도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딸아이가 실종되고 이제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한 10팀을 꾸려가지고 강원도부터 제주까지 네. 찾으러 다니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실종되면 못 찾겠다. 그래서 이런 법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관계된 분들, 이 실종자 가족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찾기 진행을 좀 해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때 희영이 나이가 10살이요. 10살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 CCTV도 없었죠. 없어요. 지금 정도, 어떤 시대적인 문제죠, 당시에. 지금 정도면 찾았겠죠. 지금 시스템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놀이터에 CCTV 주변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네. 당연히 그 놀이터에서 오후 5시까지 놀고 있었던 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불과 50m 사이인데 집에를 안 돌았고 또 집에서 외갓집이 거기도 한 직선거리로 50m? 그러니까 100m 이내예요. 놀이터하고 집하고 외갓집하고. 근데도 결국 이 사이에서 실종된 걸 찾아낼 수가 없었죠. 당시에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거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겠죠. 곧 들어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희양이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으니 네. 이 사건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원이 제 고향인데 남원에서는 이제 경상도 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검문소가 있어요. 또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데 검문소가 있고 전라남도로 가는데 세 군데 검문소를 막으면 어쨌든 큰 도로는 차단이 돼요. 네. 그래서 검문소를 좀 막아주라. 네. 이건 분명히 사건 사고다. 그러는데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왜 막을 수 없냐라고 했더니 미아보호법에 의하면 아이가 실종되고 3일 만에 수사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모 방송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이제 희영이가 실종됐다는 방송이 나간 거죠. 네. 나가고 나니까 이제 지인 경찰관이 와가지고 주변에 이제 탐문 수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 3일 만에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음. 근데 3일이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시간이고 이미 그 우리가 지금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다 놓쳐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희영이하고 놀았던 아이들조차도 3일이 지나니까 기억이 희미해진 거예요. 너무 슬프다. 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찾지 못하고 오는 계기가 된 거죠. 놀이동산 가면 아직도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미아보호소에서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의 표정을 봤거든요. 너무 막, 그 표정을 저는 연기자니까 그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막 초조함과 절실함, 그 짧은 순간에, 물론 그분들은 아이를 찾았지만 저도 상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가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 갈 때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그런 불안한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한 가운데 희영이가 실종이 됐으니까. 그때 이런 상상을 사실 하기가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사건 사고다라는 것은 인지가 되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불안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네.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파출소에다 신고를 하고 차단해 달라고 하는데 안 돼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병원이에요. 병원에 혹시 어떤 사고로 다쳐서, 인해서 병원에 네. 갔을까. 음. 두 번째 갔던 곳이 이제 그 영안실들 주변에 혹시 이제 느낌이 이건 사고다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날 거의 뭐 잠을 못 잤죠. 못 자고 나를 세우고 아침이 밝아지길 바라고 이제 가볼 만한데 뭐 희영이 친구들 또 뭐 당시에 이제 희영이 외갓집 쪽 친가 쪽 친척들이 있으니까 혹시 싶어서 이제 찾아보고 학교에 가보고 근데 이 불안감 그 상황의 불안감 네.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산이 한 700 높이 정도 되는데 높이가요. 거기를 단숨에 달려서 뛰어 올라갔어요. 이제 비 오는 날 밤에 거기서 산에서 누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소리가 있으니까 이제 혹시 이렇게 뭐 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달려 올라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떤 철인적인 힘 이런 게 뭐 생각하면 지금도 물론 세월이 지났지만 끔찍하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이가 실종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걸로도 표현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지난 30년 동안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일 그 실종되고 힘들었던 게 이제 찾으러 다니면서 그 시설들 이렇게 가면 어찌됐든 간에 시설에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또 시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요. 보여주지 않아요. 명단만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좀 내부에 우리 혹시 들어온 아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보여주고 싸움 나고 그랬어요. 뭐 거기서 밀치고 아이가 실종됐다는데 뭐 힘겨루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뭐 경찰서에서 전단지를 저희가 배포할 수가 없잖아요. 전국으로. 네. 그래서 한 차를 실어가지고 경찰서에다 갖다 줬어요. 전국으로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다 옮겨놓으래요. 그래서 혼자 그 한 차 전단지를 내려서 뭐 그런가 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때 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우리 실종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광주를 2구요 집집마다 그 찾으러 우리 아이가 있는가 싶어서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그 다른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에게 그 못 해준 게 아이 사실 성장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못 해준 거에 대한 그 고통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못 해줬던 기억들이 떠오르잖아요. 뭐 저도 우리 형이 이 자로 그 손바닥을 그 실종되기 얼마 전에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지금도 30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아픔이거든요. 왜 그때 좀 그 손바닥 자로 때렸지만 그걸 넘기지 못했을까. 근데 지내 이제 뭐 이모가 시험 잘못 보고 왔으니까 몇 대 때려주라고 그래서 사실 뭐 그 어떤 사랑의 매인데 그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듯 부모님들은 다 그런 그 못해준 거에 대한 그래서 뭐 그런 그 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 겨울에 불을 안 떼고 주무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미안하니까 예. 아이한테. 그 아이가 좋아했던
네. 그 음식을 지금까지도 못 먹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막 충분히 이해가 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참 그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근데 실종은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생각하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를 할 수 없게 만드니까. 이 보통 사람의 관계는 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음. 근데 이 실종의 관계는 세월이 지나면 지난 만큼 그리움이 커지고요. 아, 고통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통상적으로 보통 그러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잊어라.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실종 가족들하고 적대요. 아, 진짜. 그건 정말 제일 힘든 얘기죠. 네.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잊어라, 그만 찾아라. 이제 그 자식들, 그러니까 그 실종된 아이의 형제나 자매들이 또 고통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찾아라. 우리도 있지 않냐. 네. 근데 실종된 아이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엄마 제발 좀 그만해라. 아빠 그만 좀 찾아라. 아이 한 명의 실종은 곧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안, 가정 전체로 희영이가 실종되고 음. 한동안은 이제 가족들 모임에도 가고 그랬는데 아, 그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제 사실 가족들이 모이면 주변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즐거운 자리잖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이 실종 부모들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웃질 못하잖아요. 네. 미안해서. 네. 이제 이런 게 결국에 그 자리에 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뭐 지인들과 관계 이런 걸 안 했죠. 만나지 않고. 아, 뭐 저야 우리 형이 실종 당하고 뭐 우리 형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소년소녀 가장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서 저는 그나마 그 위로를 받고 아, 그 아이들이 우리 형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10여 년을 이겨냈어요. 네. 근데 다른 부모들은 이때 이제 고통이죠. 이 고비가 제일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네. 한 10년 정도. 근데 이제 뭐 정말 뭐 망가지죠. 직장 다닐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장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일용직으로 지금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은 다 아이 찾는 데 찾는데 다 쏟아붓고 쓰고. 지금 뭐 우리 실종 부모들의 60, 70%가 그 생활이 잘 안 되죠. 아, 근데 뭐 국가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렇게 지원 안 해줬다라고 그래서 현재 어떤 뭐 무엇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이를 만나도 걱정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만났는데 네. 아이가 실종돼가지고 보니까 미국에 입양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모하고 아이하고 지금도 못 만나고 있어요. 아이를 아, 실제로 있는 네 일이에요. 네. 그렇게 불러 와야 되는데 네. 초청을 해서 네. 그 아이가 오면 네. 들어갈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용조차도 없는 거죠. 야, 그런다고 해서 지금 찾아도 그 보질 못하네요. 정부에서 지원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또 아이한테 보여주질 못하고 그러면 뭐 호텔이라도 잡아서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아니면 가고 싶은데 네. 돈이 없는 거죠. 아, 감히 1억만 분의 1? 아, 그 감정 아빠로서 딸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 마음 이렇게 조금 진짜 감히 1억만 분의 1이라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영이는 어떤 딸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형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남동녀예요. 아이고야. 뭐 좀 그 아이에게 뭐 모든 걸 쏟았죠. 또 젊은 나이에 낳고 그래서 공부를 별로 그 학원을 보냈는데 그 사랑임에도 그 피아노를 하고 있었는데 음악 점수를 좀 덜 맞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모가 이제 일러서 그랬는데 그때 막 그 주니어 골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형성되고 그럴 때 네. 그 희영이를 골프적으로 키우려고 제가 골프 연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어. 희영이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 네. 골프 연습장을. 근데 네. 만들어 놓고 운동도 못 시키고 실종됐어요. 공사 중에. 아. 뭐 잘 키우고 싶겠죠.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잘 키우고 싶어서 했는데 야, 부남동요. 언제 가장 희영이가 많이 생각나세요, 목사님? 늘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제일 그 이제 보고 싶기보다는 힘들 때가 생일 때하고 실종될 때예요. 희영이가 이제 4월 음력으로는 3월 6일인데 양력으로 보니까 당시가 4월 17일이더라고요. 희영이가 열흘 만에 실종이 됐는데 그 마지막 생일 때 그 뭐 친구들도 초청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애들을 지네 엄마가 그 맛있게 그 생일을 챙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열흘 만에 이제 실종이 돼요. 그때가 이제 4월 27일이니까 며칠 후에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이때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그러는데 아이가 실종된 그때가 되게 힘들죠. 그게 고비예요. 뭐 다른 어떤 부모들은 이때 되면 거의 연락 안고 살아요. 저도 뭐 그때가 제일 그립죠. 진짜. 신앙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아마 그 신앙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그 우리 어떤 부모보다도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어딘가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네. 희영이는 안전할 것이다. 음. 또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꼭 만남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도 나름대로는 있어서 네.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살 때 헤어졌으니까 지금 희영이를 만나면 한 40 정도 됐겠네요. 네. 희영이가. 이제 걔가 84년생이니까 아, 딱 40살인 것 같아요. 희영이 만나면 어떤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 뭐 오랜 동안 벌써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떨어지지 말고 같이 오래오래 음. 이제 뭐 그 지네 아빠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까지 같이 있고 싶죠. 그게 가장 소망이죠 뭐.